네, 저희 풀카운트 TV 7월 첫째 주 2부 순서로는요, 저희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가장 요즘 핫한 이슈죠. 강정호 선수 이슈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9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와 SK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9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강정호 선수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워낙 핫한 이슈라서 그런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의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 PD는? 강정호 선수 자진 철회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자진 철회하는 과정이 뭐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저 자진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자진 철회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여론이 네, 맞아요. 굉장히 네. 안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복귀를 할 줄 알았어요. 복귀하고 네. 그냥 기업이 밀어붙여서 그래 욕을 먹든 말든 일단은 우리 팀 뭐 플러스 되는 요인이니까 내가 좀 비난을 우리가 좀 감수하더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넥센 키움 팬들조차도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선 네. 강정호 선수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네, 이전에 뭐 문제가 됐던 야구 선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강정호 선수가 유독 그 선수들과 다르게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네,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니에요. 3번이라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운전석에 있다가 보조석으로 옮기고 뭐 그쵸. 이러한 좀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도덕적인 보였죠. 문제가 네, 제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강정호 선수가 또 MLB 쪽에서도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었고 네, 그렇죠. KBO도 복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강정호 선수가 뭐 사죄를 하고 뭐 반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을 봤거든요. 간을. 예, MLB 쪽에서 복귀를 시도를 했으나 네, 잘 안 되니 네, KBO로 방향을 돌렸어요. 물론 이제 뭐 개인 사정도 있고 뭐 다른 사정도 있었겠지만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간본거로밖에는 안 느껴져요. 팬들 입장에서는. MLB가 워낙 또 큰 시장이고 MLB를 먼저 노리는 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간을 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뭐 우선은 음주운전을 한 게 네. MLB가 아니라 KBO이기도 하고 네, 예, MLB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시장이 맞기도 하고. 네. 예. 음주운전 하고서도 MLB에서 잘 뛰었잖아요, 사실은. 그쵸. 우선은 정말 강정호 선수 뭐 선수 가치도 있고 네, 굉장히 국가대표로도 좋은 활약을 했던 정말 훌륭한 선수는 맞는데 그렇죠. 한 번의 실수로 굉장히 이렇게 나락한 게 굉장히 야구 팬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선수로서의 강정호는 복귀를 원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강정호는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다른 말인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정호 선수가 정말 선수로는 유격수 최초로 40홈런도 치고 네, 국가대표 유격수로도 활약을 하고 그렇죠. 특히 24년도 히어로즈가 우승을 도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도 네. 했던 선수인데 MLB를 진출해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잘했고 연착륙을 했죠. 네, 네, 피츠버그 팬들도 굉장히 강정호 선수를 반기고 애정을 쏟았는데 그렇죠.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강정호 선수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네, 강정호 선수도 개인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 KBO를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KBO 쪽에서 네. 강정호 선수 복귀를 두고 네, 신청을 했으면 우선 KBO 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KBO 쪽에서는 뭐 지지부진이 끌다가 네, 결국에는 히어로즈 쪽으로 책임을 전가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책임을 전가하면서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히어로즈는 당연히 뭐 자기네 선수고 네, 어떻게 자기네가 안 가져가면 다른 팀한테 주는 전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여론도 봐야 되고 막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사실. 네. 결정을 내리기가. 뭐 영입을 하면 영입했다고 욕을 먹을 수도 네. 있는 거고 영입을 안 하면 왜 그랬냐라고 또 요구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이거를 중재해줘야 되는 게 KBO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히어로즈에게 책임 전가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KBO로서는 KBO 자체의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KBO가 사실은 10개 팀 그 구단을 다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구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뭐 상벌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은 KBO가 좀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강정호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복귀를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어느 팀에 가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고 먼저 이제 허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KBO가 코리안 베이스볼 오가니제이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못 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운찬 총재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야구 팬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정운찬 총재 들어서 초기에 뭐 두산 베어스 팬이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슬슬 이제 비난 여론이 올라오다가 이제 계속해서 비난 여론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행보에 대해서 모든 행보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보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생기고 있고 뭐 다른 데를 돌아봐도 좋은 말은 좀 나오질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운찬 총재가 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뭐 시도를 했지만 그렇죠. 우선은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재의 권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뭔가 리더십 있게 이끌고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정우찬 총재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냥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야구 팬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워요. 그렇죠. 한 사람의 야구 팬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우찬 총재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좀 확실하게 단정 지어줄 수 있는 단정을 지어주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기 할 일을 조금 못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부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한해서는 좀 못하고 있다. 사실 다 잘하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번 강정호 선수 복귀 문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좀 논외로 이야기를 해보면 엊그제였나요? 7월 2일이었나? 7월 3일이었나? 그때 그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소나기 막 와가지고 롯데전하고 삼성전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특히 제 기억에 SK였던 것 같은데 SK와 롯데전이었죠. 제 기억에 7월 3일이었습니다. SK와 롯데전에 9회 말 원아웃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서야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사실은 뭐 물론 소나기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지를 시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우천 취소 관련해서 옛날부터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 감독관들이 뭐 대충 한다, 비 올 기미만 보이면 취소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KBO의 뭐 경기 감독관도 KBO 그 뭐랄까 행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우천 취소 관련돼서는 뭐 이전부터 진짜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일기예보도 좀 잘 예측하기도 힘들고 취소를 하자니 또 팬 입장도 그렇고 또 그냥 하자니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팬들을 그러니까 현장에 온 팬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면서 눈치를 봤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은 또 이번 시즌대로 연기가 됐잖아요. 시즌이. 그래서 우천 취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근데 관중이 없기 때문에 또
굳이 우천 취소를 선수들이 괜찮다면은 네. 우천 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네. 오는 경기에서 계속 경기를 강행하면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우리나라 뭐 야구장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천 취소가 생기면은 네. 특히 흙 마운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맞아요. 특히 작년에 어느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부상에 위험해요. 굉장히 노출도 되고 특히나 계속 비를 맞기 때문에 선수들은 감기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안 좋고 제가 SK하고 롯데 경기 7월 3일 롯데 경기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이제 외야에 떴던 그 간단한 외야 플레이를 잡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중견수 김강민 선수랑 막 다 모여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비에 가려서 안 보이고 게다가 뭐 다른 것들 이제 미국 사례를 보니까 이 웅덩이에 물이 차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명빛이 반사가 돼서 예. 수비가 거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SK 롯데전에서는 뭐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왜냐면 9회 말 원아웃이면 이거를 중지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약간 아쉬운 거죠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그때 8회 말이었는데 중지를 시켰고 그쵸. SK는 9회 말 원아웃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이 부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9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SK 와이번스와 하나 이글스의 이 사례를 좀 볼까 하는데요. SK 와이번스는 작년에 2위로 시즌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현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뭐 전력 유출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2위의 그 위상은 사실은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이번 연도에 18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더더욱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추락하게 됐고 감독이었던 한용덕 감독이 이제 시즌 중에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최원호 감독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남은 시즌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선 하나부터 살펴보면은 네. 하나 경기를 7월 2일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네. 하나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7대 1인데 잘 싸웠어요? 잠시만요. 7월 1일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7월 1일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경기 후반에 최영호 선수가 네. 적시타를 때리면서 네. 하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하나 선수들이 경기를 보면은 네. 점수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점수는 뭐 나름대로 안타를 쳐내가면서 네. 점수는 꾸준히 내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푸가 없어요.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 네네. 우선 지금 4번 타자가 계속 김태균 선수가 기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김태균 선수 타율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좋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죠. 2할 7푼도 안 되고 홈런 수도 지금 5개가 안 돼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김태균 선수가 타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진짜 끊임없이 김태균 선수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네. 다음으로 다뤄야 될 게 정우람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네. 빠져 있는데 그렇죠. 정우람 선수 대신해서 지금 김진영 선수가 계속 마무리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진영 선수가 나올 때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계속 등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계속 역전패를 당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또 떨어지고 네. 본인이 마무리라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네. 아무리 계속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투입되다 보면은 나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입돼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그 기량 저하도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네. 악순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 경기만 쭉 봤을 때 하나의 그 선발들은 사실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특히 네, 맞아요. 7월 1일에 장시환 선수도 호투를 했고, 굉장히 잘했죠. 네, 2일에는 서폴드 선수 뭐 외국인 투수로서 잘 하고 있고요. 네네. 네, 3일에는 김범수 선수가 좀 약간 불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1대1까지 끌고 가는 등 굉장히 1실점 했나요? 1실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범수 선수가 1실점을 팬에서 네, 김범수 선수 굉장히 잘 싸웠어요. 알칸타라 선수가 네. 굉장히 잘 싸웠고 두산 타선이 또 약한 타선은 아니고 네. 그런데도 잘 했었고 뭐 7월 4일 경기 같은 경우도 6대2로 아주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지영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타선이 터져주지를 않아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타선도 타선이고 네. 지금 보면은 네네. 7월 1일 경기 네. 하나와 기아의 경기에서 네. 4대3으로 졌는데 이날도 네. 김주영 선수가 역전 홈런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2대1 네. 7월 3일 하나와 두산 경기에서 박세 네.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쳤는데 네. 이 부분 굉장히 김주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타격이 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뭐 마무리의 숙명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하고 자기가 그렇게 지고 싶어서 진 경기도 아닐 거고 네.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올라오고 뭐 7대4 이렇게 뭐 여유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를 얻으려고 네. 올라온 것도 아닌데 네. 계속 그런 상황에서만 투입되다 보니까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렇죠. 사실은 타선이 던져주지를 않으면은 네. 네, 아무리 막아도 승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네, 그리고 네. 제일 큰 문제점은 네. 한화는 올해 같은 행보는 사실 예견되어 있었다.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네. 뭐 2018 시즌에 뭐 3위를 하면서 네. 비상을 했지만 네. 오히려 그때 비상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선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화는 선수 자원이 네. 많지가 않았어요. 선수 자원이 이렇게 풍족한 데도 아니었고 이군 네. 시스템도 굉장히 안 좋았고 구단에서 지원도 많이 네.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선수 드래프트 할 때도 지명권을 다 쓰진 않았어요. 우린 더 이상 지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이제 지명 포기를 하는 모습들을 네. 보여줬는데 네. 결국에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네. 뭐 행복 수빈이 뭐 네. 한나라서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조롱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이었고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은 드는데